오늘은 수입차를 입문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차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 지인이 만약에 2천만 원대로 수입차를 산다,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추천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BMW의 530i M 스포츠 플러스 G바디 차량이죠. 이게 지금 2018년식에 한 8만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연식 키로수도 이 정도가 딱 좋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첫 차로 이 5 시리즈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입차를 무조건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차를 나는 입문을 해야겠어 하신다면 이 차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취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5 시리즈를 왜 추천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단점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브랜드입니다. 이 BMW라는 브랜드, 솔직히 수입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드라이빙의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수입차의 엄청난 옵션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 나 벤츠 탄다, BMW 탄다, 이런 하차감? 이게 솔직히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멋있어서 타는 게 저는 9할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BMW는 이 많은 수입차들 중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브랜드가 맞아요. 수입차를 예를 들어 일렬로 쭉 세워서 보면 이 BMW는 꽤나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는 중고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브랜드의 차를 살 수 있다. 이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BMW의 운행 질감이에요. 이 수입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운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수입차는 정말 재밌겠지, 빠르겠지, 안정감이 뛰어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이 BMW 5 시리즈입니다. 물론 5 시리즈보다 고성능 차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마세라티도 있을 것이며 박스터도 있겠죠. 하지만 고성능 차들은 우리나라 차들이 주는 이런 편안한 느낌과 편안한 옵션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5 시리즈를 보면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2열이 굉장히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좁아요. 이 1열 포지션을 좀 뒤로 지금 많이 당겨 놓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국산 차들은 1열을 좀 뒤로 당길지언정 뒷좌석도 탈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5 시리즈는 이렇게 좁은 공간을 보여주죠. 하지만 오너 드리븐으로 이용하기에는 널널한 공간을 보여준다 보시면 돼요. 일단 착자감 자체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죽 같은 부분은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반자율 주행 들어가고요, 또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또 M 스포츠 플러스다 보니까 통풍 시트, 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요런 감성들까지도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산차들에 비해서도 옵션이 그렇게 뒤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차들이랑은 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코너도 이렇게 빠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저기서 많이 좀 휘청일 만한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자세를 딱 바로 잡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차들도 지금 운행 질감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번에 막 GN7 그랜저 타보고 감동했잖아. 하지만 고속주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이 아우디나 이 BMW나 벤츠가 주는 고속주행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력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BMW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막 잘 하지 못하는 분이 만약에 타더라도 뭔가 운전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2000cc 엔진이지만 이 변속이 될 때도 스포티한 느낌의 차를 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요. 이 BMW 엔진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이 BM의 4기통 엔진과 이 ZF 미션의 조합은 최고의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수입차 중에서 수리비가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여기서 저 차량 정비를 한 건데, 이 보조 배터리 OEM 되게 좋은 거나 램포드 거거든. 정품도 납품하는 회사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마운트가 가는데 얼마였죠? 60만원 정도? 60만원. 요것도 지금 플렉시블 조인트잖아요. 금액이 20만원 정도 했죠? 네, 25만원 정도. 그치. 정품은 부품값만 40만원 정도. 좀 검증된 제품을 써도 어쨌든 정품의 반값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게 정품 센터가를 생각하면 BMW도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애프터 제품들이 활성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검증된 좀 좋은 제품을 쓰더라도 정품의 반값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 요게 또 BMW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배터리도 센터가는 이게 3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5만원에 또 수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차 중에서는 수리비가 저렴하고요. 근데 단점도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산차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오일료 같은 경우도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오일도 좋은 거 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저는 이 5 시리즈의 최대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수입차를 만약에 입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차를 살 때, 다다음 차를 살 때도 더 낮은 급으로 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5 시리즈를 한번 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다시 아반떼나 경차를 탈 수 있을까?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저도 이 중고차를 오신 고객님들이 또 오고 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99%의 고객님들은 차급이 올라가요. 그네전 타봤어? 제네시스 타봤어? 또 뭐 독일 3사 중에 고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5 시리즈를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차는 못해도 제네시스나 아니면 동급의 독 3사 중에서 고르게 되고요. 이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전반에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차로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그게 이제 수입차를 딱 입문하는 순간 겪게 되는 최대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 문제입니다. 수입차는 고장이 안 난다,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있었던 뭐 마운트나 플렉시블 조인트나 이런 거는 내구성이 좀 좋은 차들을 보면 정말 길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8만이잖아. 벌써 교체 주기가 왔다는 거는 좀 차량의 부품의 내구성 자체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얘네들을 보면 우리나라 차들보다 누유 비중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2000cc인데 250마력 나오고 또 이 2000cc짜리 차를 좀 밟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누유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팅 자체도 배기량에 비해서 높은 출력, 고출력 세팅이기도 하고요. 뭐 단점 얘기하다 보니까 수입차 사지 말라는 것 같긴 한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수입차를 사게 되면 아무리 애프터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고질병에 강한 차를 사더라도 사실 국산차 유지비보다 저렴한 수입차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입차에 입문을 한다면 나는 그 차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차가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BMW 5 시리즈를 샀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